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 손실 1조 원. 펜타곤이 미국 내 모든 방산업체에 긴급 연락을 돌렸지만 대답은 하나같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단 한 곳, 45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10년 전 미국이 코웃음치며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그 나라 말입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든다고요? 하하, 100년은 걸릴 겁니다. 그냥 우리 전투기나 사가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47개국이 한국 앞에 줄을 서 있고 미국은 그 줄에 38번째에 서 있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의 전투기가 어떻게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어 놓았는지, 그리고 미국이 왜 한국에 머리를 숙여야 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산하방위역 신추진단 수석 자문관입니다. 30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기술평가와 동맹국 협력 프로그램을 담당해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이제 한국에 가서 부품을 팔아달라고 부탁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건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굴욕적인 출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에 도착한 후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 출근해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이번 주 일정도 특별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 동맹국 방산 협력 검토 회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진행 상황 점검, 의회 보고 자료 준비. 30년간 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자문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태스크포스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로 오시랍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방부 고위 간부들이 전부 모여 있었고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텍사스에 있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의 생산 공장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축구장 8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넓다는 그 거대한 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는 멈춰 있었고 수천 명이 일해야 할 작업장에 인기척이라곤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생산 라인이 오늘 새벽 6시부로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대답했습니다. 핵심 센서 시스템 수급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더 이상 조립 공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센서 시스템, 전투기의 눈과 귀라고 불리는 장비입니다. 적기를 탐지하고 미사일을 유도하고 전자전을 수행하는 모든 기능이 이 시스템에 달려 있죠.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엔진과 스텔스 기술을 갖춰도 전투기는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미국 내 협력사들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부 확인했습니다. 12개 업체 전수조사 결과 모두 납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숙련 기술자 부족, 반도체 수급난, 설비 노후화.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3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금 생산 라인에서 대기 중인 전투기만 해도 수백 대입니다. 여기에 동맹국 수출 물량까지 합치면 10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이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손실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생산 차질, 계약 지연 배상금, 주가 하락분까지 합치면 하루에 약 1조 원입니다. 1조 원. 하루에 1조 원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7조, 한 달이면 30조.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파란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심장이 멈춘 겁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미국의 군수 산업이 부품 하나 때문에 올스톱됐습니다. 대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거의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뜻이었죠. 30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기술을 파는 쪽이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를 사가고 우리 기술을 배우려고 줄을 섰죠. 그게 자연의 질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차관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매일 전화가 옵니다. 주가는 일주일 만에 20% 넘게 폭락했고 언론에서는 미국 방산업계의 몰락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수급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안보와 위신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차관보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어놓았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급하게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기술 보유 업체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 글씨로 표시된 단 하나의 이름. 한국. 저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 현재 해당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업체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차관보가 대답했습니다. 순간 10년 전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달라고 애원하던 그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요청을 코웃음치며 거절하던 그날. 저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저는 방위역 신추진단 선임 자문관으로서 동맹국 기술이전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한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KF-21이라는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 4가지였습니다. AESA 레이더 기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기술, 전자전 방어 장비 기술. 이 4가지가 없으면 전투기 껍데기밖에 못 만든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한국 대표단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양복 소매가 약간 헤어진 중년의 기술 관료, 밤새 준비한 듯 충혈된 눈의 젊은 연구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움켜쥔 채 손끝이 하얗게 질린 사업 단장.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없으면 저희는 전투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업 단장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0년 동맹 아닙니까? 한국 전쟁 때부터 함께 피를 흘린 사이인데 제발 기술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절박함과 희망이 뒤섞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밀입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기술 담당관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한국 기술력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어요. 결국 우리 전투기 사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계산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주지 않으면 한국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다. 포기하면 결국 우리 전투기를 비싼 값에 사갈 것이다.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한국 대표단이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갈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애들이 KF-21 핵심 기술을 달라고 했대. 제가 말하자 테이블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뭐 걔네가 자기들이 로키드 마틴인 줄 아나 봐. 김치 담그는 기술이나 가르쳐 달라고 하지.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눈에 한국은 그저 좋은 고객이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를 비싼 값에 사주는 충성스러운 소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기술을 만드는 쪽은 우리였고 사는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해 봄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한국 부스 앞을 지나게 됐죠. 당시 한국은 FA-50이라는 경공격기를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규모도 작았고 찾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그 부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국도 전투기 만든다며 동료 하나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건 전투기가 아니라 훈련기 아니야. 진짜 전투기는 우리한테 사면서 말이야. 우리는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그때 부스 안에서 일하던 한국 직원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의 눈빛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영원히 우리 고객일 테니까요. 30년간 저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한국이 미국에서 사간 무기 총액만 해도 수백억 달러가 넘습니다. 전투기, 미사일, 이지스함 시스템까지. 저는 그 거래들을 대부분 직접 처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술 협상을 조율하고 가끔은 가격을 깎아달라는 한국 측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갑이었습니다. 싫으면 안 사도 됩니다. 중국한테 사실 건가요? 제가 즐겨 쓰던 협상 멘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한국은 항상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나라라니.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 현황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 완료. 42개월간 1600여 회 비행시험 무사고 달성. 5세대 스텔스 기로의 진화를 전제로 설계된 확장형 플랫폼. 현재 해당 핵심 센서 기술을 양산 가능한 수준으로 보유.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100년은 걸릴 거라고 비웃었던 그 기술. 그들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아니,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보고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딘가 오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현실은 더 냉혹해졌습니다. 전 세계 기술 보유 업체 현황. 미국 내 주요 방산업체 12곳 전수조사 결과 즉시 납품 가능 업체 없음. 최소 납기 36개월. 숙련 기술자 부족 및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역량 저하가 주요 원인.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럽 현황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24개월 소요 예상. 영국 BAE 시스템즈 30개월 소요 예상. 독일 업체들은 기술 사양 자체가 맞지 않아 호환 불가. 일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해당 기술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체 개발 역량이 없어서 여전히 미국 라이선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3년, 유럽 2년, 일본은 아예 불가능.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납기 45일 내 가능. 즉시 양산 체제 가동 중. 45일. 미국이 3년 걸린다는 걸 한국은 4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격차가 생긴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차관보가 새로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전부 국산화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력은 우리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비교 차트가 떴습니다. 미국산 센서 시스템과 한국산 센서 시스템의 성능 비교였습니다. 탐지 거리 한국 우위, 반응 속도 한국 우위, 내구성 한국 우위, 무게 한국이 30% 더 가벼움, 가격 한국이 40% 더 저렴함.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차트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국방정보국에서 3번 검증했습니다. 차관보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50년 걸려 쌓은 기술을 1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아니, 넘어섰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미국 방산업계에서 일하면서 이런 보고서는 처음 봤습니다. 미국이 기술에서 뒤처졌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라니.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차관보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업체에 발주를 넣은 국가는 47개국입니다. 폴란드,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47개국. 저는 그 숫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남아 몇 나라에 훈련기를 파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NATO 회원국부터 중동 산유국까지 전부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건 폴란드입니다. 차관보가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F-21 시제기에 탑승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폴란드면 NATO 핵심 회원국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미국 전투기 대신 한국 전투기를 보러 갔다고요. 네.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차관보가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UAE가 한국과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MOU를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계약에 KF-21 도입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중동의 큰손 UAE가 한국과 그런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니. 말레이시아 건은 들으셨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요. 네. 말레이시아는 원래 쿠웨이트에서 중고 전투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과 KF-21 도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중고 전투기 도입을 포기하고 한국산 신형 전투기를 사겠다고요. 네. 그만큼 KF-21의 가성비가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10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한국 앞에 줄을 서고 있고 미국은 그 줄의 맨 뒤에 서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직접 가셔야 합니다.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제가요.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당신이 10년 전 기술이전 거부 심사위원회에 참여했잖아요. 한국 측에서도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그 인연을 활용해서 협상해 보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연이라. 10년 전 그들의 얼굴에 문을 닫아버린 게 무슨 인연입니까? 차라리 원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을 셈입니까? 차관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미국 안보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루에 1조 원이 증발하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매일 전화가 옵니다. 당신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관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아침 첫 비행기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을의 입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기술을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으로, 갑이 아니라 을로. 그것도 10년 전 우리가 코웃음 치며 거절했던 바로 그 나라에 가서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협상 시나리오를 돌렸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어떤 조건을 제시해야 할지, 만약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을인 상황에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니 검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앤더슨 자문관님이시죠? 모시러 왔습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를 건넸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첨단 산업단지,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10년 전 제가 본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거대한 연구단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정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부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형 건물들, 그 사이를 오가는 자율주행 운반 차량들.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분한 표정, 그리고 알 수 없는 자신감이 풍기는 눈빛. 안녕하십니까? 박준혁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치고는 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에도 뵌 적 있으시죠?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10년 전 워싱턴 기술이전 심사위원회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저도 한국 대표단에 있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문전박대한 그 대표단. 그 안에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때 두바이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 앞을 지나치며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부스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젊은 청년이 이 사람이었을까요? 자, 들어가시죠. 박준혁 전무가 몸을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저는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노트북까지 전부 반납해야 했습니다. 제가 미국 국방부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경비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미국 대통령이 오셔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단호함에 기가 눌렸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저를 이끌고 들어간 곳은 거대한 유리 복도였습니다.
복도 양쪽 벽면이 전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쪽 시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아래로 끝이 보이지 않는 생산 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파란 불빛이 공장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정이 무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생산 라인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KF-21 핵심 부품 생산 시설입니다. 박준혁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24시간 무인 가동됩니다. 로봇은 쉬지 않거든요. 저는 유리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땀을 흘리며 일했죠. 그런데 이곳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박준혁 전무가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보여드리죠. 저희가 10년 동안 뭘 만들어 왔는지. 박준혁 전무를 따라 생산시설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규모가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그 광활한 공간을 수백 대의 로봇팔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부품이 조립되고 검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쪽 전광판을 보시죠. 박준혁 전무가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에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금일 생산량 312대, 불량률 0.001%, 라인 가동률 99.8%, 312대, 하루에 312대를 생산한다고요. 제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미국 주요 방산업체들이 하루에 몇 대 생산하는지 아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40대였습니다. 그것도 풀가동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완전히 멈춰 있으니까요. 저희는 미국이 한 달 걸려 만들 물량을 닷새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제조 패러다임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KF-21 덕분입니다. 박준혁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포기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만들거나 저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KF-21을 독자 개발하기로 한 거죠. 그가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기술만 개발해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기술을 대량 생산할 시스템도 함께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5조 원. 10년 전에 그 돈을 생산시설에 쏟아부었다고요. 네. 당시에는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투자가 결실을 맺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숙련공 육성에 허덕이는 동안 한국은 숙련공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노조와 협상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은 로봇팔을 24시간 돌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다른 구역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품질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중앙에 거대한 원통형 챔버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각종 계측 장비가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이 왜 47개국에서 선택받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말했습니다. 연구원 하나가 센서 모듈을 들고 와서 챔버에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1단계 진동 테스트. 15G 충격.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받는 충격의 2배입니다. 챔버 안에서 모듈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3분이 지나도 멀쩡했습니다. 2단계 온도 테스트.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급속 변환. 극지방에서 사막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해야 하니까요. 챔버 내부가 얼어붙었다가 금세 불덩이처럼 달궈졌습니다. 모듈은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미군 규격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근데 저희 내부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미군 규격의 300%로 테스트해요. 300%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10년 전에 배웠거든요. 기준을 남들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는 걸.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줬을 때 저희는 2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미국보다 더 잘 만들거나.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죠.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연구원이 챔버에서 모듈을 꺼내 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들여다봤습니다.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방금 극한의 테스트를 거쳤는데도 새 제품처럼 깨끗했습니다. KF-21은 42개월간 1600여 회의 비행시험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완료했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 기로의 진화를 전제로 설계됐죠. 내부 무장창 같은 구조적 확장이 가능하도록요. 2032년까지 120대가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저는 모듈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비웃었던 그 전투기 KF-21이 이 모든 기술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미래형 생산 시스템까지 구축해버린 겁니다. 가격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 협상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미국산의 40% 수준입니다. 로봇이 만드니까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요. 분량도 없으니 재작업 비용도 없고요. 품질 우위, 생산량 우위, 가격 우위. 모든 면에서 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품질 테스트 센터를 나와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에 물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까? 박준혁 전무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공급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문제요. 현재 47개국이 대기 중입니다. 미국은 그 줄에 38번째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8번째라고요. 미국이요. 네. 저희는 선착순입니다. 먼저 계약한 국가가 먼저 받아요. 공정하죠.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동맹 아닙니까? 60년 동맹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박준혁 전무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60년 동맹이요. 10년 전에도 그 말씀하셨죠. 60년 동맹이니까 기술 좀 공유해달라고 했을 때 미국 대답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다.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죠. 동맹은 동맹이고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으로 대기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10년 전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이미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요. 그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벽면 스크린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작은 연구실, 좁은 공간에 빼곡히 들어선 낡은 장비들, 피곤한 표정의 연구원들. 10년 전 KF-21 개발팀입니다. 박준혁 전무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바로 그 해에 찍은 사진이죠.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의 모습이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 헤어진 실내복, 충혈된 눈. 책상 옆에는 야전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화면에 손으로 쓴 일지가 떠올랐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빼곡한 글씨. KF-21 개발팀장이 매일 쓴 기록입니다. 그가 일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 3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우리에겐 이제 아무것도 없다. 레이더 설계도도 소스 코드도 심지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팀원들 앞에서 울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년 차 9월. 첫 번째 시제품 테스트 실패. 센서가 10m 앞도 탐지 못한다. 연구원 2명이 퇴사했다. 남은 사람들은 연구실 바닥에서 잤다. 집에 갈 시간이 없다. 3년 차 2월. 설 연휴 반납. 전원 출근. 미국이 거부한 소스 코드 80만 줄을 처음부터 다시 짜고 있다. 누군가 키보드에 피를 흘렸는데 누군지 확인할 겨를도 없다. 80만 줄. 그걸 처음부터 다시 짰다고요. 미국 기업들도 10년 넘게 걸린 작업을 맨손으로 해낸 겁니다. 4년 차 11월. 47번째 시제품 테스트. 드디어 표적 탐지에 성공했다.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다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잤다.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연구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누군가는 의자 2개를 붙여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6년 차 기록. 미국 방식은 안 통한다.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성공했다. 미국 것보다 무게는 30% 가볍고 탐지 거리는 40% 늘었다. 미국이 안 가르쳐줘서 다행이다. 덕분에 우리는 더 좋은 걸 만들었다. 박준혁 전무가 화면을 껐습니다. 이게 저희가 10년간 해온 일입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 덕분에 지금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이 KF-21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UAE,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식 조종석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진 조종사들이 자연스럽게 KF-21으로 넘어오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개발국으로서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KF-21의 가치를 아니까요. 10년 전 제가 찍은 거부 도장. 그 도장 하나가 수백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포기하며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저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저희는 편하게 베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2등에 머물렀겠죠. 미국이 거부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결국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특별 우선 공급 조건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특별 우선 공급 조건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무리하게 미국을 앞으로 끼워 넣으면 이미 계약한 47개국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폴란드 대통령이 화낼 겁니다. UAE 왕세자도 가만 안 있겠죠. 저희 신용이 무너져요.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네. 그에 맞는 조건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박준혁 전무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비 기술 이전입니다. 그가 손가락을 하나 펴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 전투기 엔진 정비는 미국 본토에서만 가능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엔진 문제가 생기면 미국까지 보내야 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저희한테 정비 기술을 이전해 주시면 한국에서 아시아 지역 정비를 담당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아시아까지 엔진을 운송하는 데만 2주가 걸립니다.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며칠로 줄어들죠. 두 번째는요. 미국 정비사 500명에게 저희 시스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무상이요. 왜요? 앞으로 저희 장비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면 정비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그때 미국 정비사들이 저희 시스템을 다룰 줄 알아야 효율적이죠. 물론 저희한테도 이익입니다. 미국 정비사들이 저희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도 저희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영리한 제안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방산 생태계에 깊숙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공동 개발입니다. 박준혁 전무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다음 세대 전투기용 핵심 시스템을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공동 개발이요. 네. 지금까지 미국은 기술을 주는 쪽이었고 한국은 받는 쪽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등하게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품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방산 관계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갑과 을에서 파트너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혁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저희는 분노했습니다. 배신감도 느꼈죠. 60년 동맹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때 미국이 기술을 줬으면 저희는 편하게 베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미국 기술에 의존했겠죠. 하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더 좋게요. 그게 저희 10년의 결과입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희 KF-21 기술력 덕분에 전 세계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스웨덴 그리펜을 후보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최근 의중이 KF-21으로 쏠리고 있어요.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증권사에서는 올해 KF-21 양산 매출만 7천억에서 8천억 원이 추가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비 기술 이전, 정비사 500명 무상 교육, 차세대 시스템 공동 개발. 솔직히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손해보는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갑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로. 30년간 갑의 자리에 있던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10년 전 그들의 얼굴에 문을 닫아버렸던 기억. 바닥에서 잠들며 80만 줄 코드를 짜던 연구원들의 사진. 47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그들의 눈물. 저는 서명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준혁 전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관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후 그들이 내민 손을 제가 잡았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한 달 후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방산업체 생산 공장을 찾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크레인이 부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자문관님, 공장 담당자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빨리요. 품질은 완벽합니다. 불량 제로. 바로 라인에 투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한쪽에서 기술자들이 새로 도착한 부품을 검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업체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모듈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거부했던 기술. 10년 후 그들이 우리에게 판 기술. 아이러니했습니다. 자문관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함께 온 국방부 실무관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 왔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취소됐대요. 취소요. 네.
한국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더 이상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전무님 앤더슨입니다. 아, 자문관님. 물량은 잘 도착했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행이네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물량은 2주 후에 출발합니다. 문제 없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 전무님. 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저희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끼리 도와야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텍사스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30년간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기술도 군사력도 경제력도 모든 면에서 미국이 1등이고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고.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고객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였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는, 그리고 그건 미국이 막아서 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막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10년 전 우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후 그들은 벽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3개월 후 한국과 미국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용 통합 시스템 개발 사업. 사상 최초의 한미 대등 협력 방산 프로젝트였습니다. 출범식에서 저는 박준혁 전무와 나란히 섰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10년 전의 악수는 거절이었습니다. 10년 후의 악수는 시작이었습니다. 박 전무님,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박준혁 전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가능하다.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 네.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더 잘. 박준혁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문관님, 저희는 한 가지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뭐요? 막히면 돌아가면 됩니다. 문이 닫히면 벽을 뚫으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 그것만 증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게 한국이 10년 동안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이 10년 동안 잊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노, 좌절, 슬픔.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일어섰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뛰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KF-21과 함께 세계 최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